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담윤의 MC 민입니다. 여러분들은 AI를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AI가 소설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드는 만능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만큼 AI를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하면서 얻는 순기능도 있지만 악용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AI로 조작한 사진이나 영상, 녹취록을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와 AI의 저작권에 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담윤의 최종원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네. 4차 산업시대에 맞춰서 최근 AI가 가장 핫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AI를 이용해서 위변조된 증거들이 제출된 경우에 그 증거들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경우 딥보이스 혹은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AI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변조하는 경우 혹은 영상을 만드는 경우 등이 있는데 AI를 이용하여 변조된 목소리뿐만 아니라 조작된 사진과 영상 또한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법이 나오게 되면 탐지 방법에 대해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완돼서 연구진들이 계속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증거들은 그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력이 점점 더 발전한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AI가 생성한 작업물들은 네네. 저작권이 혹시 인정이 되는 걸까요? AI 커버를 이용해서 본인이 만든 노래에 유명한 가수들의 목소리를 입힌다면 네네. 그 저작권들은 누가 갖게 되는 걸까요? 먼저 AI가 지적재산권을 가질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창작하는 주체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도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은 사상을 저작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AI가 스스로 작업한 작업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AI 커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노래를 가져와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힌 경우 노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AI 커버 같은 경우에 본인이 만든 노래였잖아요. 본인이 창작한 노래에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AI를 통해서 입힌 경우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목소리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본인이 창작한 노래에 유명한 가수의 목소리를 입히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닐 뿐이지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보면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유명인의 목소리는 라디오 방송이나 소설을 읽어주는 콘텐츠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명인이 아닌 네. 다른 일반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일반인의 목소리까지는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는 인격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개인의 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목소리도 보호받는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네요. 네네. 네, 일반인의 목소리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AI를 통해서 소설을 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AI를 통해서 소설을 쓴 경우도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작자가 있어야, 그러니까 사람이 창작을 해야 저작물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데 AI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자가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창작한 소설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AI를 통해서 네. 소설을 쓸 수는 있지만 네.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MC민의 질문을 정확하게 해보면 네. 사용자가 AI에 대해서 뭐 어떠어떠한 소설을 써줘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 네. 그러면은 창작을 하는 것은 AI가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AI가 생성한 작업물에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창작 혹은 변형을 해서 새로운 결과물이 탄생했다고 하면 그러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 저작물의 수정, 증감이 가해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정해서 그 2차적 결과물로 나온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물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저작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네. 최근에 AI가 그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술 대회에서 뭐 디지털 아트 부분에 우승한 작품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 작품 이름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그건데요. 네네. 이 작품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술을 이용했다고 네네. 하는데 네. 이 작품의 경우 소유권은 어디로 기속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당시 AI를 활용한 창작물 제출에 대해서 관련된 지침이 없어가지고 수상 번복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창조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 혹은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련 법률로 입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입법가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나 교수들 이런 분들이 조금 논의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고민해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기속이라는 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면은 AI를 만든 주체가 있고 AI를 이용해서 창작물을 만든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창작물을 만든 AI도 있죠. 그러니까는 세 가지 사람이 각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거를 누가 그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그 작업물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여도에 따라서 귀속 주체를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제화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가 만든 창작물을 그걸 지시한 사람이 다시 변형하거나 재창작하면 그거는 자기 저작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창작 기여도가 있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빠른 AI 발전 속도에 맞춰서 네. 권리 보호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네, AI 발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네네. 결국 AI는 인간의 명령으로부터 능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네. 수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발자와 이용자들도 사회적으로 생길 파장을 미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I의 문제점 중 AI로 미변조된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 법적 문제와 AI를 이용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재밌게 다들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